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소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포츠 산업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인공지능 기술은 스포츠 환경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이라 예측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화하고 풍성해지는 것인지 전문가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초록스포츠 대표 김명락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명락입니다. 먼저 인공지능에 대해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분야의 이제 빅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수집을 한 다음에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해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지능 모델로 무언가를 추천하거나 무언가를 예측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저녁에 어떤 음식을 먹으면 맛있을지를 추천해 줄 수가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몇 %인지를 또 예측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인공지능을 뭐 간략하게 한 줄로 소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 인공지능으로 그러면 전통적 스포츠 산업과 현재 스포츠 산업 이렇게 달라진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스포츠와 관련된 데이터를 사람이 판단했다면, 네. 지금 이후에는 이제 스포츠와 관련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이렇게 좀 변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이 인공지능으로부터 좀 그런 편안하게 그런 네.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예, 하나의 뭐 조력자가 더 생겼다 이렇게 더 생긴 생각을 거죠. 예. 해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포츠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제 사람의 그 오차 범위가 있는데 또 네. 인공지능은 그런 게 없잖아요. 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제 인공지능은 목표가 아니고 수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되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유용한 수단을 활용해서 우리가 스포츠 분야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건지, 어떤 부분을 더 좋게 만들 건지를 충분한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것이 먼저 잘 정립이 돼야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제대로 이제 결과를 내게 되는데요. 스포츠와 관련된 어떤 문제를 인공지능이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풀 수 있는 부분과 사람이 더 필요한 부분을 잘 나눠서 인공지능으로 능히 할 수 있는 일은 뭐 당연히 인공지능을 투입해서 시간을 버는 거고, 사람이 꼭 해야 되고 되게 중요한 그런 일은 또 사람이 그만큼 예전보다 2배, 3배 시간을 쓰도록 하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감독님이나 코치님 말고도 예. 운동선수에게도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같은 조건이라면 나한테 출전 기회를 많이 주는 팀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저 팀에 가는 것보다 다른 팀에 가는 것이 내가 선수로서 뛸 어떤 찬스가 더 많다, 그렇지 않다라든지 이런 걸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프로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포지션을 변경하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서 자기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뭐 포지션을 추천해 준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뭐 타자라고 했을 때 이제 흔히 겪는 일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젊었을 때는 장타자로서 좀 뭐 홈런도 많이 치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근력이 좀 떨어지면 뭐 타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여러 변화를 하는, 자연스럽게 이런 변화들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좀 더 적시에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좀 자신의 선수 생명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인공지능이 좀 가이드를 줄 수 있다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외에도 뭐 나의 건강이나 뭐 네. 일상 패턴 이런 네. 것까지 인공지능이 좀 잘 분석해 준다면 훈련 시간을 뭐 바꿀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뭐 되죠. 예. 수면 시간을 바꿀 수도 있고 맞아요. 이런 생각이 맞아요. 좀 예. 드네요. 이제 선수 육성을 위해서 스포츠팀 운영 주체도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스포츠 팀이 이제 팀을 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중에 하나는 좋은 신인 선수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팀의 10년, 20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큰 선수를 뽑으면 그 팀은 이제 장기적으로 좋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런 선수를 못 뽑으면은 이제 상당히 미래가 어두운 것인데, 이제 그동안은 스카우터들이 좋은 선수를 뽑기 위해서 현장에 이제서 수년간 선수를 관찰하기도 하고, 감독과 이제 코치 뭐 단장들이 오랜 시간 상의해서 결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미 이제 미국의 4대 메이저 스포츠라든지 유럽의 축구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좋은 선수를 뽑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음. 결과를 내고 있어요. 오, 네. 그래서 뭐 어떤 신인 선수에 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분석해서 이 선수의 잠재 가치를 판단한다든지 아니면 지난 뭐 100년, 200년 동안 수많은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의 사례와 지금 뽑으려고 하는 선수의 어떤 데이터를 비교해서 또 미래를 예측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좋은 신인을 뽑은 다음에는 이제 또 어떤 부분에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냐면 우리 팀이 더 자주 이기고 높은 확률로 우승하는데 도움이 되는 선수가 누구냐를 가려내는데도 인공지능이 또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 선수들 중용할수록 이제 팀 성적이 좋아질 테니까요. 그 다음에는 어떤 선수들 트레이드로 내보내고 뭐 어떤 선수 트레이드로 받을지, 어떤 선수는 연장 계약을 해주고 어떤 선수를 은퇴를 시킬지, 뭐 외국인 제도가 있는 스포츠의 경우는 어떤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지, 또 FA 계약을 또 어떻게 할지, 뭐 연봉 협상을 어떻게 할지 이런 굵직굵직한 의사결정에 이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고 또 결과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결정은 팀이나 뭐 예. 코치님이나 감독님이 예. 하시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정확하고 분석적인 비서라고 좀 볼 수도 있겠어요. 예, 뭐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수도 있고 팀도 있습니다. 이제 잘 운영이 되려면 이들을 지원해주는 대상도 있잖아요. 예. 자, 그 스폰서십을 대상으로 결정할 때 그 인공지능이 여기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좀 중요한 사례는 스테판 커리 사례입니다. 근데 스테판 커리가 사실 유망주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NBA 데뷔하고 초반에는 그렇게 아주 잘하진 않았어요. 그냥 만년 유망주 정도로 머물러 있었는데 그 A사가 스테판 커리한테 되게 큰 규모의 장기 계약을 제안했고 스테판 커리하고 계약을 실제로 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아니 스테판 커리가 아직까지 그렇게 엄청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썼는지 의아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익히 아시는 것처럼 스테판 커리가 엄청난 성적을 지금 내고 있고 A사의 가치도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면 A사가 스테판 커리와 관련된 방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AI 모델을 분석해 보니까 앞으로 엄청나게 잘할 선수라는 것이 예측이 된 거고 이제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회사보다 먼저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잡은 겁니다. 내 팀을 그리고 또 승리로 이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확률 싸움일 것 같은데 예. 이제 승리 확률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좀 끌어올리거나 예측이 가능할까요? 바이에른 뮌헨의 나겔스만 감독이 이제 이런 거 가장 잘하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상당히 젊은 감독인데, 네. 그러니까 팀을 운영할 때, 뭐 선수를 영입하거나 선수를 트레이드하거나 전술을 바꾸거나 할 때 개인의 감으로 하지 않고, 방대한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한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제 많은 성과를 냈고 지금도 성과를 내고 있는 중이죠. 이 선수들의 부상을 좀 줄일 수 있는 인공지능 사례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이 부상 위험이 큰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를 좀 걸러내는데 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선수는 부상 위험이 크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좀 나이로 많이 판단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많을수록 유연성도 떨어지고 뭐 회복력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부상 위험이 있는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더 잘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선수들의 이제 부상 위험을 좀 더 잘 예측한다는 거예요. 부상이 오기 전에 폼의 변화를 보통 보여요. 미묘하게. 뭐 동작이라든지. 동작이. 그러니까 그걸 인공지능이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 없는데 인공지능이 동작을 되게 예민하게 이렇게 지켜보면 과거에도 이런 식의 폼의 변화가 있고 일주일 뒤에 햄스트링 부상이 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보인다라고 하면 운동을 중단시킨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상 예측을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부상이 예측되는 건 좋은데 부상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뭐 축구로 치면은 선수 교체를 어느 시점에 해줘야 이 선수를 보호한다든지 그런 좀 대안들을 많이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편이고, 실제로 그런 대안을 수용해서
이제 선수 부상을 좀 과거보다는 좀 줄이는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가끔은 이제 수단이 되기도 하고 뭐 분석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제 선수들의 컨디션을 체크해주는 미니 주치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뭐 인공지능이 스포츠에 접목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점을 가지고 올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인공지능이 스포츠에 접목이 되었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기대되는 점 그리고 우려되는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은 이제 인공지능이 스포츠에 접목이 되면 뭐 선수들의 부상을 위험을 낮춘다든지 선수들이 더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기대가 되는데 근데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것이 좀 가해지면 스포츠의 흥미를 오히려 더 반감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야구 분야에 이제 수비 시프트라고 하는 전략이 있는데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메이저리그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안타가 됐을 잘 맞을 타고 자꾸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되게 좀 흥미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도 수비 시프트를 금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도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데이터 분석을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예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스포츠라는 게 조금 그런 불확실성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흥미 요소가 되는데 너무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해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흥미를 좀 반감시켜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작용으로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게도 거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됐었는데 예. 사실 스포츠가 예. 예측할 수 없는 그 박진감 있는 경기가 저희를 재밌게 예,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반감시키는 그런 걸 많이 점이 없애고 있어요. 우려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스포츠 인공지능이 시사하는 바와 뭐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뭐 시점들에 대해서 좀 배워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덕분에 흥미를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대표님과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